오늘은 그 분수함수의 부정적분인데, 분수함수의 부정적분인데, 문제는 뭐냐면, 어저께도 사실은 저번 시간에도 우리 어저께가 아니라 저번 시간에도 분수함수인 것에 대해서 부정적분을 구한 적이 있었단 말이야. 그지? 그래서 분수함수에 대한 부정적분은 사실은 총 3가지입니다. 공식에 의해서 하나를 푸는 방법이 하나 있고,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하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치환적분에 의해서 하는 것이 있고, 그 다음에 3번째 공식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분수를 분리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있습니다. 공식은요, 딱 하나예요. 정확하게 얘기하면 인테그랄 x분의 1의 dx는 얼마입니까?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놓고 x의 마이너스 1제곱의 dx로 바꿀 거 아니야. 그지? 바꾸고 나면 얘를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ln으로 바꿔서 절대값 x에 더하기 c로 만드는 형태, 요런 형태의 공식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 다음에 치환적분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어저께 했던 걸 그냥 그대로 좀 해봅시다.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? 2x로 할까? 2x에 플러스 1이라고? 1 말고 3 이렇게 분해, 얘들아 여기 x 플러스 1이다 라고 얘기해놓고 dx 라고 얘기하게 되면 분모가 인수분해가 불가능하거든. 그지? 분모의 차수가 높으니까 상관없는데, 분수가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면 분수 분리로 넘어가는 거지만, 분수가 분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여러분들한테 어저께 설명했던 것처럼, 저번 시간에 설명했던 것처럼 요거를 t라고 치환하자. 그러면 2x에 더하기 2인데 가로로 묶어서 플러스 1에 dx라고 얘기하는 것은 dt의 형태가 되니까 x 플러스 1 dx가 요렇게 표시가 되더라. 맞지? 그래서 걔를 dt라고 하는 형태로 바꾸게 되면 인테그랄 해놓고 t분의 1에 요거 2분의 1 dt니까 2분의 1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dt.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공식 적용이 가능하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. 그러면 3번째 거는 분수분리라고 얘기하는데, 그게 이제 사실 오늘 배워야 되는 내용이지. 뭐냐면 첫 번째,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면 분모가, 그지? 분모가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면 인수분해를 해놓고 여러분들이 분수를 분리해야 되는데, 분수 분리를 해야 되는데, 요 분수 분리는 여러분들이 항등식에서 배웠던 부분분수분해 말고요. 부분분수분해 가능하다면 부분분수분해 해도 되고요. 항등식에서 분수를 분리하는 형태로 문제를 풀어간다 라고 생각하면 돼. 이거 언제 합니까? 분모의 차수가 조금 더 클 때. 그러니까 이런 형태에서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하는 거야. 두 번째, 그러면 분모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크거나 같을 때, 분모의 차수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? 라고 얘기하면 직접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분모의 차수를 크게 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, 그럼 이 방법 말고 뭐가 있습니까? 라고 얘기할 때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약분할 줄 알면 약분해도 되는 거야. 그지? 약분해서 다항식의 형태로 만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다항식의 형태로 만들어서 문제를 적분하셔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분수함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렇게 3가지의 형태들이 보인다라고 하는 형태로, 얘들아 이렇게 3가지의 형태들이 보인다라는 것으로 어떤 걸 어떻게 적용합니까? 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야. 결국엔 뭐야? 계속 적분이라고 하는 걸 할 때는 여러분들이 시행착오를 자꾸 해보시는 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. 그런데 부분분수, 그러니까 분수를 분해하는 방법에 대한 원칙은요, 항등식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어떻게 합니까? 그래서 분수분리라고 얘기하는 형태를 여러분들이 유형적으로 조금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. 뭐냐면 x 플러스 알파에 x 플러스 베타, 그러니까 이 분수 분리하려면 기본적으로 인수분해는 해야 될 거야. 그지? 분해 AX에 플러스 B라고 얘기하게 되면 이렇게 곱으로 되어 있는 것을 x 플러스 알파분의 A 더하기 x 플러스 베타분의 B
라고 표시해 놓고 요거를 통분해서 a, b 값을 찾게 되면, 그지? 얘랑 같을 거니까 찾게 되면 요 a 값하고 b 값을 알아서 여러분들이 공식을 적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. 그러면 그런 거 말고 어떻게 합니까? 라고 얘기할 때 뭐 사실은 이게 유형적으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얘들아, x제곱에 더하기 베타 플러스 감마 베타 x에 더하기 감마 라고 얘기하게 되면 여긴 3차식이고 여기는 몇 차식이에요? 당연히 2차식의 형태로 되겠지, 그지? ax제곱에 더하기 bx에 더하기 c 라고 얘기하게 되면 x 플러스 알파분의 a, 그지? 그 다음에 얘는 2차식이니까 x의 제곱에 더하기 베타 x에 베타 x지, x에 더하기 감마분의 bx에 더하기 c라고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통분해서 다시 얘랑 같다. 항등식의 원리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시는 게 좋습니다. 그 다음에 제곱수가 보이는 형태는 이렇게 베타의 제곱, 출현은 잘 안 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라고 알려주는 겁니다. ax의 제곱에 더하기 bx에 더하기 c. 왜냐면 가끔씩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. 보통 이거 계산하는 것도 시간이 꽤 걸리는데 이것까지 계산하려고 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기억만 해두세요. 이렇게. 얘는 어떻게 합니까? 요렇게 x 플러스 베타분의 b, 그 다음에 마지막에 x 플러스 감마분의 c라고 하는 형태로 감마가 아니라 베타의 제곱이, 그지? 제곱분해. 그러니까 제곱수는 1차식과 2차식을 따로따로 써가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. 아시겠죠?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문제를 접근만 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어저께 배웠던 형태의 모습과,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배웠던 분수의 형태와 요거를 두 가지를 겸비해서 같이 분수함수의 적분이 다 완벽하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잠시 후에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.